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축구라는 것은 팀 스포츠고 혼자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가치인 것 같습니다. 가치의 가치인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팀 스포츠잖아요. 농구에서 어떤 팀이 10번의 슈팅을 했는데 어시스트가 8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 팀은 모든 선수들이 다 함께 도와서 그것을 만들어낸 건데, 또 어떤 팀은 10번의 슈팅 기회를 했는데 어시스트는 1개 혹은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팀은 개인의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기사 충분히 그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같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팀워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각각이 모여서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목걸이를 좀 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목걸이가. 그래도 햇볕이 쨍쨍한 것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워크라는 정의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팀을 운영하시고 또 팀에서 직접 뛰어보신 선수 또 감독으로서 어떤 사례라든지 경험이 떠오르신다면 이런 상황에서 팀워크가 참 좋았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들이 너무 많긴 한데 재밌는 사례를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경기를 잘하고 있었는데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40분 정도가 남았는데, 40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박선주 선수라는 선수가 퇴장을 당해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퇴장을 당하게 돼서 10명 이제 10대 1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박선주 선수가 저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좀 지켜주세요. 힘들겠지만 좀 지켜주세요. 근데 거기 있던 모든 선수들이 우리가 한 발 더 뛰어볼게. 너를 위해서 한번 우리가 더 뛰어볼게. 한번 막아볼게. 길지만 한번 막아볼게. 그랬는데 정말로 진짜 태클하고 넘어지고, 근데 다 같이 화이팅하고 하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이겼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게 아마 팀으로서의 뭔가 좀 우리 팀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해주고 또 한 발 더 뛰어주고 이러면서 이뤄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경험이 저에게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동료를 위해서 더 한 발 뛰게 만드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팀워크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한별 감독님께서는 어떤 사례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는 재밌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저는 홈리스 월드컵 감독이기 때문에 홈리스 월드컵 관련된 걸로 좀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팝업이 이렇게 들고 관련된 거니까. 저는 2015년도에부터 처음 이제 감독을 했는데요. 그때 홈리스 월드컵 안에서도 강팀이 있습니다. 축구에서도 스페인이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잘하는 것처럼 홈리스 월드컵 안에서도 강팀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중에 한 군데가 멕시코인데요.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저희 키퍼가 다치는 바람에 부상을 당해서 키퍼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를 상대를 해야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키퍼를 보는데 멕시코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 끝나고 그 멕시코 감독한테 가서 이 홈리스 월드컵의 중요한 가치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10골 이상씩 넣어버리면 여기 희망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 더 희망을 이게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좀 살살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수들은 감독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전반에 한 8골 먹고 아무튼 후반에 해가지고 13골, 14골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대 0으로 경기를 졌는데, 이제 저는 골키퍼도 그렇게 부상당해서 다른 선수, 필드 선수가 이제 보게 되고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도 막 엄청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안 되지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도전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어찌됐든 이 홈리스 월드컵을 통해서 희망을 얻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15분이라는 그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정말 자기들의 100%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결과는 14대 0으로 졌지만 정말 끝나고 다 같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워크라는 거는 어떤 결과랑 상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나오는 어떤 큰 감동? 뭐 이런 거랑 연관을 시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을 그때 좀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팀워크가 형성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그녀들에서 그런 상황에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다른 분야에서 왔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라든지. 네, 골대녀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팀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한 팀에 속해 있으면은 뭐 K리그로 따지면은 뭐 축구팀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4, 5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좀 안 좋은 일도 있기도 하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일도 있기 때문에 팀을 진짜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결국에 대화예요, 대화. 대화인데 그 대화가 그 신뢰를 가지고 하는 대화가 필요하죠. 이게 서로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점이 있거나 좋은 점이 있을 때 좋은 점은 당연히 듣기 좋지만 안 좋은 건 항상 들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항상 고민했을 때 우리 팀을 위한 이야기라고 항상 설명을 하고 그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서로가 조금 솔직해지기도 하지만 그 솔직함 안에서는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팀을 위한 이야기다라는 그게 깔리기 때문에 좀 듣는 입장에서도 잘 들어줄 수도 있고 또 말하는 입장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팀으로서 좀 단단해지면서 서로에게 이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도 이근우 감독님과 함께 팀으로서 경기를 뛴 적이 있었어요. 이근우 감독님 그 데뷔전 맞으시죠? 경기 데뷔전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현재 뛰고 있어가지고 한번 감독으로서 만난 적이 있는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하시더라고요. 이 배려가 깔려있는 팀워크 직접 배웠던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현배 감독님께서는 이 팀워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홈리스 월드컵 관련해서 너무 좋습니다. 되죠? 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선수들은 대부분 이 위기 청소년, 그다음 보육원 출신 이제 청소년이었어요. 갓 20살, 뭐 18살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언제 합숙을 하고 있는데 한 명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 못하겠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위에 주장 형들이 너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뭐 해와라 시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후배 관련된 것들을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쨌든 이 위기 청소년이고 어떤 사고를 쳐서 이 보호 감찰 속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얘네들도 언젠가 터지면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 합숙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해준 말은 이 팀워크에서는 결국에는 이근호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홈리스 월드컵 같은 경우는 매년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그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좀 풀었냐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말 다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팀을 이루는 거잖아요. 뭐 프로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한 비슷한 과정 속에서 온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지만 홈리스 월드컵 같은 경우는 다 다른 환경과 삶을 살다가 온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하나로 뭉치게끔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다 다 너무 성격도 세고 성향도 다르고 이런데 근데 결국에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네가 조금만 참고 저 사람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네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관계 회복을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어떤 무슨 일을 해갈 때 그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자기 자존심도 어떻게 보면 꺾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면서 원팀을 이뤄가려고 좀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매년 새로운 선수들을 선발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홈리스 월드컵의 룰 중에 하나인데요. 평생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중독이라든지 센터에 있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내년에도 또 대회를 나간다. 그럼 그 친구는 그런 환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아직은 실패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대회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평생에 딱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잘하는 나라가 있고 못하는 나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가르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르치실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보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게 가장 네. 지금 제가 골 때리는 그녀들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의 눈높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잘하는 팀이시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선수 출신 두 분 다 풋살 선수 출신이시고 실제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 이현배 감독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요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근호 위원장님이 조기 축구에 가가지고 골을 차면 실력이 본인 실력보다 더 안 나올 거예요. 이유는 그게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축구를 못하는 분이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 잘하는 선수한테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잘하는 선수가 못하는 분들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에게 맞추는 거는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그래서 이 하나가 되려면 결국에는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거보다는 그래 이 친구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분열도 안 나고 그렇게 좀 더 실력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실력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또 한 팀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실력 차이가 많은 사람들 또 실력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 사람들 두 사이의 갈등은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제가 하면서 홈리스 월드컵 감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국 승리만을 바라본다면 조금 잘하는 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A팀을 계속 7분밖에 안 되니까 A팀을 7분 동안 계속 뛰게끔 아니면 15분 전후반을 계속 뛰게끔 하면 솔직히 한국에서 성적을 더 잘 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대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이제 뛰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어요. 잘하는 4대4 경기인데 필드 선수 3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명은 잘하는데 1명 못하는 선수를 넣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 안 했어도. 이 2명이 막 패스를 잘 돌리고 있는데 1명이 아예 축구를 못하는 분이다. 그러면 그 패스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2명이 막 더 화가 나서 막 골을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팀, B팀을 놓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나눠서 이렇게 경기를 뛰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게 없게끔. 그리고 저는 시간을 좀 물론 A팀이 더 많이 뛰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선수가 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게끔 뛸 수 있게끔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욕을 많이 먹어요. 혹시 또 다른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선수들한테 이 친구가 잘하고 이 친구가 못하고
근데 그 잘하는 걸 인정을 해주고 이 친구도 못하는 걸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야 서로 이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잘하는 선수에 대한 실력을 인정, 또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의 노력에 대한 거를 인정을 좀 해주면은 이 좀 모자란 친구들도 더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해줄 거고, 또 지금 축구를 잘하고 있는 친구도 처음에 축구를 시작할 때 그때를 떠올리면은 아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를 조금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방금 답변이 T이신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한배 감독님은 MBTI가 F이시죠? 네, 두 분의 대화가 답변이 너무 다른 답변이 나와가지고 혹시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어요? 감독님 팬이셔서 그래요. 네. 아, 혹시 MBTI가 뭔지 아시나요? 네, 알긴 아는데 저는 잘 몰라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세요. T와 F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현장 질문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T마크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축구를 할 때 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다면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리스 월드컵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또 오늘 이 행사는 어디까지 하는지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 질문. 네. 네, 팀이 준비를 해왔는데 내가 원했던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경기 운영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이건우 감독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네, 지금 대구 FC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지금 그런 질문을 주신 걸로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FC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때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했어요. 결국에는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저희가 분위기를 밝게도 가져가 봤고요. 팀 분위기를 오히려 더 밝게, 안 좋을수록. 근데 그게 결과가 그래도 안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엔 또 어둡게도 가져갔어요. 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좀 임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가져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시도는 그때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선수들한테 다 구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개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팀으로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한 정말 생각, 모든 한 공동체로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남에 대한 이렇게 뭐 플레이에 대한 이런 거를 한 번씩 이야기할수록 더 팀이 좀 흩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금 희생을 하고 우리 선수들이 합심해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했던 게 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는 희생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고참서부터 어린 친구들까지 한 팀으로서 그걸 좀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을 계속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제일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분 중에 먼저 좀 떠오르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이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밤마다 리프팅을 항상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운동장이 다 흙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뛰실 때 보면 그 잔디 같은 플라스틱 잔디 이렇게 꽂혀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드리블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화려한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릴 때는 좀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해놔야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훈련, 리프팅을 많이 해야 발등을 필 수가 있고 또 감각을 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히 했었고, 또 드리블 같은 경우는 또 터치를 또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를 많이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감각이 이제 생기면은 또 그 다음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해지는 훈련, 또 다른 훈련법이 있을까요? 예, 저도 똑같은데요. 기본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발 잡인데
왼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생각했을 때 양발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왼발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킥 같은 거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또 혼자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골대 그물 있는 골대 그 앞에다 공을 찍어 놓고 왼발 킥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건 누가 두 명이서 하지 않아도 제가 바로 또 찍어 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임팩트 되는 것만 봐도 아 내가 좀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이 남들하고의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무기 뭐 이런 것들 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만의 무기를 또 만들어주는 팁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방금 전에 육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에 좀 운동선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몸으로 하는 건 좀 자신 있어서 그나마 좀 잘 버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조금 늦게 애를 낳아서 조금 이렇게 즐겁게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축구가 더 힘드시다고요? 좀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육아가 좀 비등비등한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로 육아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네. 질문 딱 하셨는데 눈빛이 계속 흔들리시더라고요. 이 답변에 시간이 필요하다. 혹시 이하별 감독님께서도 육아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100% 육아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가 둘인데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아직 하나라서 그래서 축구를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둘 다 또 가지고 오는 행복이 있잖아요. 그 행복으로 더 힘든 것도 즐겁게 견뎌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홈리스 이하별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도 마련되고 그래서 더 많은 대중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경기장에서 오셔가지고 보시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홈리스 월드컵 나중에 또 더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축구보다 풋살이 좀 더 이렇게 막 공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재밌는 것처럼 근데 또 홈리스 월드컵은 3대2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어요. 이렇게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오신 분들만큼이라도 홈리스 월드컵이 이루어지는 그 대회 기간에 꼭 한 번쯤은 오셔가지고 대회를 한번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또 대회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호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홈리스 월드컵 낯설지만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재밌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또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잖아요, 축제. 네, 이 축제를 한국에서 한다는 거.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한양대학교에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정말 좋은 기회를 또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해요. 축구를 통해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아마 더 정말 힘을 받지 않을까.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거든요. 22권 들어야 되잖아요. 힘을 좀 주시면은 아마 또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9월 21일 날 개막입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쇼가 종료되거나 일어나셔서 사진 함께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에 사진 촬영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